서로에게 이혼 의사가 없이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장 이혼에 대해서 비록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당시 당사자 간 이혼의 의사가 합치했다면 그 효력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네, 이번 정권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하여 수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아직 없는 저로서도 이번 정책이 참 실효성 있기를 원하는데요. 다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저와는 다른 의미로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바로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같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던데 이러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나도 그 정도 부동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본인의 신세를 한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위장이혼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지만 굳이 그 뜻을 해석하자면 서로에게 이혼 의사가 없이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장 이혼에 대해서 비록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당시 당사자 간 이혼의 의사가 합치했다면 그 효력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한 입장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부부간 갈등이 있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 등 명목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건물 한 채를 증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좋아져 약 1년 후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가세관청에서는 이를 두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즉 협의이혼에 따라 위자료 등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단지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만약 이것이 위장이혼으로 밝혀져 사실상 증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약 1억 5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당연히 갑작스럽게 1억 5천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비록 단 1년 동안 헤어지고 다시 재결합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며 위장이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장이혼 후 부부가 함께 살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다면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즉 위장이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민사상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도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위장이혼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라서 그 이혼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장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하거나 공동의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혼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면 부부가 서로 짜고서 국가를 속이고 위장이혼을 하였다는 점을 밝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한 점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언뜻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탁월한 해결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세금 때문에 한 가정을 형식적으로라도 파탄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입니다.